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적인 불균형 이슈가 하반기에 가면 확연하게 좀 풀릴 수 있다. 다만 기아 자동차를 저는 조금 보는 이유는 주가의 탄력성 메이저. 자동차 업종은 가장 탑픽 업종을 좀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비중 확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님 오셨고요. 일단 오늘 시장 카카오가 급락해서 그리고 또 외국인 뭐 항상 그래왔지만 오늘도 매도하는 모습 보이니까 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나왔고요. 네. 말씀하셨지만 항상 외국인 매도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개인들이 지금 이 시장을 잘 받쳐주고 있어서 과거는 진짜 확연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외국인에 휘둘리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야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다. 이런 관념은 이제는 좀 먹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간밤에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6월 제조 PMI 예상치가 61.5였는데 62.6이 나왔으니까 이게 뭐 경제 회복 가속화를 좀 증명하였고, 연준위원들이 최근에 매파적 발언을 상당히 늘리고 있잖아요. 주말에 대표적인 비둘기, 왕비둘기라고 좀 할 수 있는 제임스 블라드 연준위원도 2023년보다 앞서 2022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발언을 하는 데도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플란 댈러스 연준 총재도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예상보다 좀 빠르게 테이퍼링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매파적인 좀 발언을 했거든요. 시장이 계속 언지를 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있을 때 시장에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연준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면역이 생기게끔 계속적으로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장 초반에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집중됐던 데가 코스닥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그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특이한 모습이 있었는데, 국내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이 있었어요.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예, 그렇죠. 뭐 네. 필요하다고. 예,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면서 또 연내 2번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연내 안에. 좀 연준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예, 금리 인상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아니다라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참 이거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라고. 예,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으면서 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마다 A로 생각할 수도 있고 B로 생각할 수도 있게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제가 이제 HTS라는 창을 띄워놨는데, 네. 그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가속화됐어요, 지금. 아. 예, 이게 12시 넘어가면서 이제 이 발언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보시면 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건데, 급격하게 갔네요. 예,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쭉 더 밀리는 모습,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이게 오늘 자동차주에 대해서 매수세가 좋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기아차하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아니었죠. 현대차, 기아. 좋다가 막판에 장 끝나고 보니까 현대차는 어느 순간 매도로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장 막판에 확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5종점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기관하고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연히 좀 보였거든요. 지금 제가 한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현대차 한번 볼까요? 네. 저희 HTS 보면 이게 이제 장중 추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장중 추적 보시면 이게 장중에는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이제 집계가 되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보시면 이제 이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집계가 되잖아요. 네. 한 12시, 1시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보였어요. 계속적으로. 근데 현대차. 장 막판에 이게 보시면 매도로 돌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오후장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아도 볼게요.
기아도 마찬가지. 기아는 양수급이 끝날 때까지 좋았는데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가 39만 주, 23만 주 이렇게 찍히다가 결국은 좀 40만 주까지 매수세가 늘었었는데 장 마지막에 보면 23만 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장 막판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모비스는 뭐 보시면 9시 반 10시에는 조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의 없었잖아요. 한 4천 그렇죠. 주밖에 없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8만 9천 주까지, 그러니까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후 들어서 좀 확대가 된 경향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오전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가장 확연하게 눈에 띄었던 건 자동차 업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희 같은 이제 브로커도 이제 바라볼 때는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서 오늘 시장이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지를 이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오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진짜 수급적으로 양 매수가 좀 쏠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으로, 그래서 오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자동차 업종을 많이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근거가 뒷받침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조만간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해소된다라는 외신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 번째로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르네상스라든지 NXP 쪽에서의 하반기 쪽에서 공급량,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TSMC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외신의 보도에 오늘 나온 거 본다라고 하면 이 생산 기술의 확대라든지 이런 공정 기술이 진화하면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생산량을 한 30% 정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적인 불균형 이슈가 하반기에 가면 확연하게 좀 풀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도 올해 EPS 전망치 변화에서 완성차 업종이 EPS 변화율이 한 6% 정도 상향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포드라든지 GM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가 사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을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포드라든지 GM의 CEO들이 말하는 뉘앙스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이 실적이 올라오고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대부분의 실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는 좀 계속적으로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러한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섹터에서 주식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매출에 대한 그로스와 실적에 대한 그로스가 하반기에 좀 좋아질 수 있는 섹터를 우리가 계속 찾잖아요. 근데 그런 섹터가 확연하게 좀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데가 바로 자동차 업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전기차로의 그런 변화 가운데서도 이런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점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그로스와 성장성은 동시에 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사실 저 역시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지금 실적보다 실제로 뚜껑을 까보면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차 가격을 앞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신차는 나오자마자 팔려요. 지금 재고가 거의 없어요. 재고가 거의 없이 딜러들이 이제 신차를 가지고 있기 바쁘게 지금 소비자한테 팔리고 있는데, 최근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딜러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가 거의 없이 지금 차들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센티브라는 거는 자동차 완성차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비용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비용인데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 있고,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딜러들한테 그런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현금 가지고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할부금을 가지고 사게 되는데, 보통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그 파이낸셜 회사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캐피탈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자동차를 이렇게 사게끔 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뭐 무이자 할부를 좀 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그런 금융적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로 들고 있는 금융사, 그러니까 자회사의 금융회사들의 실적 역시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주목을 못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신차들이 얼마큼 팔렸고 많이 팔릴 것이다. 이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들, 지금 자동차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면서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금융적인 혜택들, 유인책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경우에 2분기의 실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좀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금융 관련 회사, 뭐 기아차가 많이 팔려도 그거에 대한 어떤 할부 금융을 통한 이득은 지금 다 현대차가 갖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 실적은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에 현대모비스 여쭤보셨잖아요. 아, 예. 근데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우리 국내 증권사 관계자분들은 현대차를 탑픽으로 주로 보시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은 기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도세가 기아에 몰리잖아요. 저도 지금 탑픽은 기아로 좀 꼽고는 있는데, 일단은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러니까 리서치에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현대차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눈에 더 숫자상으로 보이는 게 그렇지. 올라오는 게 보이기 장점이 때문에. 확실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분들 역시도 현대차에 접근하는 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기아 자동차를 저는 조금 보는 이유는 주가의 탄력성 면이죠. 어차피 방향성이 같다라고 할 때 3% 5%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도 6% 7%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끌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아 자동차 이쪽을 좀 선호하는 입장인데, 아마 시장의 수익률을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자동차 업종에서 비중을 늘릴 때 과연 이 자동차 업종에서 비중을 늘리면서 시장의 수익률을 얼마큼 더 비트하고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기아 자동차의 비중을 늘려서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냥 시장의 퍼포먼스만 어느 정도 맞춰서 가져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현대차의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분들 역시도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고 안정적인 부분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차가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방향성이 같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겠다라고 하면 기아차로 가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수익률의 차이제 하나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방향은 뭐 비슷하니까, 네, 같으니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세 개 중에서도 모비스는 이제 가장 못난이 취급을 당하는데, 참 우리 지난번에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네. 그 모비스의 국민연금 지분율 공시 그 관계 좀 한번 조사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때요? 제가 천천히 봤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갑자기 10%가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는데 그 국민연금에서 지분 공시는 6월에도 있었고 5월에도 있었고 4월에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5월에는 한 9%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6월에는 이제 10% 정도까지 더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의 그런 지분을 조금 늘리고 줄이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지분 공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연기금에서 10%를 한꺼번에 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대한 기업적인 내용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지금 악재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악재가 있거나 뭐 이걸 지금 매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부분은 이유는 못 찾겠어요. 다만 지금의 일단은 관심이 1번이 일단은 완성차고요. 지금 그렇죠. 일단은 얼만큼 자동차가 팔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1번이 완성차가 될 것 같고, 2번이 전기차가 얼만큼 먹힐 것이냐. 현대차가 지금 이 GMP의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런 현대차의 전기차가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 것이냐, 이 부분에 지금 두 번째 포커스를 시장에서는 두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부품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관심이 거기까지는 좀 못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주가의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좋아가지고 주가를 쭉 끌고 올라왔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뒤늦게라도 그 수익률 격차를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움직임이 좀 둔할지 모르더라도 전방인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자동차랑 기아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그 얘기하고 나서 다음에 좀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그게 보니까 뉴스도 그렇게 이미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공시의 문구도 그렇고, 그걸 받아 쓴 기사, 신문 기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그때 했던 질문을 의문점으로 한 블로그 포스팅들도 몇 개가 또 올라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석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현대모비스 같이 대형주는 국민연금에서 일정 부분 분명히 포트에 가지고 그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이 있던 거라. 네, 아마 전산상에서 착오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그래서 자동차주가 오전만 해도 싹 주도주가 될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하는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 때문에 오후서부터 싹 매도로 돌아서면서 내려왔다는 외국인의 얘기인데,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고,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섹터가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좀 오후장에 좀 보였고요. 반면에 그 철강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눌렸었던 경기민감주들,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경기민감주가 조금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반대 섹터인 그런 쪽, 이제 경기민감주가 그전 눌려 있었잖아요. 그쪽 섹터에서는 좀 상승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유,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가 인상이 될 때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뭡니까? 아마 오늘 딱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 인상을 연내에 한 2번 정도도 가능하다라고 발언 자체가 외국인의 매도를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이머징 시장에서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되지 않고 선제적으로 미국에서 먼저 금리 인상이 되고 한국에서는 금리 인상이 없이 그냥 지금과 같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는 당연히 자금 유출을 오히려 그렇죠.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들을 먼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가 인상돼야 된다는 부분은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었겠지만, 일단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런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은 글쎄요, 뭐 포트폴리오 조정을 조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매도를 했지만 뭐 내일하고 내일 모레 다시 포트폴리오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에서의 금리 인상 발언과 외국인의 매도세는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간접적인 관계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랐다가 다 상승폭을 반납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혹은 뭐 상승폭을 반납한 이 자동차주,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한번 우리가 왜 딱 관심을 끌었다가 관심이 사라지면 그냥 이제는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아니죠.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는 게 입장인데, 당연히 하반기에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섹터가 자동차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여러 투자자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2분기까지 실적이 올라올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업종들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는 것을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하반기, 그러면 2분기까지에는 작년도의 기저효과 때문에 상당 부분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3분기하고 4분기는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섹터가 3분기하고 4분기에 실적이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부분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하반기까지 상당히 그로스가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를 준비하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동차 업종은 가장 탑픽 업종을 좀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비중 확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 혹은 매수의 폭이 확 줄어든 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일시적인 어떤 해프닝 정도로 봐야 그렇죠. 될까요? 어차피 수급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수급일 가능성이 높고, 이 수급은 또 내일 달라지고 내일 모레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만 놓고 투자의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실적의 추이라든지 업황의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수급 이슈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비중 확대를 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